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 또 IT 수요 감소에 영향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가는 어제 3% 이상 오른 5만 7천 원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분석,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게 4분기 지난해 영업이익은 연기율 기준으로 6조 5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뭐 130% 많이 증가한 겁니다. 전년하고 비교는 사실 좀 큰 의미는 그렇죠. 없어 보이죠. 근데 직전 분기보다 그러니까 직전 거의 한 분기와 30% 비교하는 게 맞고, 비슷하게 예. 떨어졌는데 이게 또 시장 전망치가 인포맥스가 집계한 거였다면 증권사들이 7조 7천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거 한참 못 미쳤어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실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발표한 건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부문별로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우리들이 이제 3분기 때 나왔던 것과 비교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분기 때 9조 1,8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반도체 부분이 3조 8,6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보다도 한 2.5조 원 정도가 더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부분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3조 원도 못 달성했을 가능성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또 경쟁사들인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또 수치가 안 좋다라고 피부로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지 않은 해는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상 3분기가 가장 좋을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사실 잘 않거든요. 예. 4분기까지는 우리들이 어떤 성수기로 분류가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오히려 3분기보다도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의 어제 3조 원도 될까 말까한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실적은 좀 어떻게 보면은 쇼크에 가까울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안 좋고 PC, IT 수요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수익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공시 자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대보다 못한 게 늘 관건이잖아요. 컨센서스보다는 좀 나아졌냐 못하냐 이게 근데 시장 컨센서스를 믿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은 300조 원을 연간으로 돌파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매출은 상황이었었잖아요. 괜찮아요. 삼성전자 전체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같이 감소하는 건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았다. 네, 뭐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에서 설명은 가능하다 보는데 그렇겠네요.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수익성이 있고요. 떨어진다고 수익성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만큼 비슷하게 경쟁사도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 분기가 가면서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를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삼성전자 거꾸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들이 어떻게 좀 더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HBM 외에는 뭐 수요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 수요에서도 다른 경쟁사들은 영업이익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역시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보다는 자체적으로 뭔가 수율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아니면 원래는 삼성전자가 과거에 보면 항상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이 조금이라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적자로 갈 때도 늘 반도체 부분이 흑자를 달성을 했었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반대 상황이 됐다는 것은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원가 경쟁이 나빠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수율이 안 좋은 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 비용이 있는데 많아졌을 수 그렇죠. 있지. 이제 그런 부분 중에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뭐 내부적인 자세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뜯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HBM을 제외하고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고 HBM 쪽에 대해서는 아직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고마진 제품들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안 좋아진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또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도 32조. 물론 그 전년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월등히 많이 높아졌고 또
또 매출도 300조 원을 회복하고 이래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 고난의 시기에 좀 리바운드 하는 게 바닥 찍고 리바운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봐야 되는 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가는 또 아니란 말이죠. 지금 어제 하루만 놓고 볼 건 그렇지만 3% 넘게 올라와서 이제 57,3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실망감이죠 사실.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좀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해소가 돼서 다시 오른 게 불확실성이 아닐까. 해소가 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어제 보세요? 보니까 매수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더라고요. 예. 오히려 개인은 팔았었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 5만 원대 초반이라는 주가는 보면은 과거의 모든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유, 절대 굉장히 싼 수준인 건 맞고요. 쇼핑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샀다가 좀 이따 금방 올라서 바로 팔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박스권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 전략 세운다면은 5만 5천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조금 사 모아두고 기다리고 올라가면 그냥 반망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면 또 조금 더 사놔서 적금 붓듯이 한번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늘려놔 전략이면은 사실은 조금 길게 1년이나 그 이상 기간을 보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는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분이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환율로 놓고 봐서도 그렇고 달러 강세를 봐서도 그렇고 위안화 약세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커 보이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블루칩이라고 늘 말하는 얘기는 갖고 있으면 언젠간 다시 살아날 거다는 믿음이 있는 기업들이 블루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저가 매수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거라 보고 있지만 이것을 3개월, 6개월 내에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투자자라면은 사실 무조건 조금 반등했다고 따라서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안심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뭐 2천억 원 넘게 우리 전체 시장에서 이제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이끌었고 한데 이 역사적인 뭐 저점에 가까운 삼성전자 뭐 대부분 뭐 약세를 반영해서 악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끌어올린다 이렇게 풀이 되는데 삼성전자 올해 주가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을 가져간다면 뭐 고점이나 저점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작년 3분기 말쯤에 이제 사자가 잠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또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예. 5만 원이라면 일단 하방 지지선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만 5천 원 아래면은 그래도 좀 싼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상방으로 올해 안에 1년만 놓고 봤을 때 6만 원 이상도 잠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섹터에 대해서 뭐 마땅히 살 종목이 없으면 일단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구성상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인의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목표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맞추면서 이제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가져갈 거이문에 그런데 과연 여기서 정말 뭐 7만 원, 8만 원. 왜냐하면 그때 물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죠. 까지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거냐 물어보면은 저는 사실은 꼭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근데 일단 뭔가 지금 돌파구가 어제도 CES에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삼성 제품이 콜테 통과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근데 그러면서 법칙을 그렇지만 약간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결국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삼성 제품을 쓸 수 있을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좀 애들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단독 공급만 가지고는 본인들 필요한 수요를 다 채워지지 못한 상황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도 생산 캐파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런 사실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오히려 HBM4가 만약에 조기에 등판하게 됐을 때에 이미 4세대, 5세대는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 보고요. 네. 그 시장에 지금 들어가봤자 이미 좀 늦었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 윗단계로 들어가야죠. 6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6세대에서 과연 경쟁사와 동일한 시점에 양산 콜테스트 통과할 수 있게 되면 하반기 되면 조금 기대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벽이 사실은 높은 거예요. 젠슨 왕의 말을 보면 전 조금
뭐랄까 삼성전자 편에서 보면 좀 약이 올랐어요. 아니 뭐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근데 설계 바꿔야 될 거다.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전자를 좀 막말로 해서 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6세대 이 HBM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파트너로서 본인들도 환영한다라는 입장, 원론적인 입장인데 물론적인 단지 그렇다고 해서 너른 애들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낮출 생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의향이 있다 정도의 메시지인 거고 그게 이미 5세대까지는 이미 사실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6세대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양산 제품이 어느 기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경쟁 체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실력을 입증해서 6세대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양산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퀄리티에서 통과한다게 되면 앞선 악재들이 다 이제 호재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6세대 제품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젠슨 왕이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한테는 좀 6개월 좀 당겨달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아예 지금 4세대, 5세대 포기하고 6세대 올인을 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5세대의 미래를 갖고 있는 건지 저희가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 쪽에서 입장을 좀 내주면 좋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뭐 여기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건 된다 안 된다 언제쯤은 확실히 된다라고 차라리 메시지를 해주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IR 쪽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5세대는 근데 뭐 HBM 하이닉스가 뭐 거의 장악을 했죠. 잡고 있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CS25에서도 보면 5세대 뭐 HBM3 16단 실물까지 공개를 해서 5세대에서는 우리가 왕자다. 뭐 이걸 보여준 것 같은데. 이미 뭐 지난해 11월이었죠? SK 하이닉스가 뭐 서밋에서 AI 서밋에서 이거 한 뭐 양산하겠다. 3개월 만에 이걸 이뤄낸 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반대지. 이 SK 하이닉스의 약진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16단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정상적으로 엔비디아 칩셋에 들어가서 동작하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왜냐하면 8단과 12단까지는 이미 다 검증받았어요. 삼성전자의 스택 방식이나 하이닉스 스택 방식이나 둘 다 가능하다. 근데 16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전문가 사이에서도 어느 쪽의 스태킹 방식이 좀 더 고층으로 쌓았을 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기존의 방식하면 조금 변화를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어드밴스드라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완전히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중간 버전인지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범프를 없애버리고 카파 선끼리 직접 연결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16단에서 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6세대부터 등장할 건지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 16단에서 차세대 본딩 방식 사용하지 않고도 했다라면 오히려 그래도 더 기술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갔기 때문에 네. 어떤 일드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네.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기존 방식에서 큰 변화 없이 16단에 성공했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고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몰라서는데 하이닉스는 뭐 6세대 쪽은 언급한 적이라도 있을까요? 물론 이거 뭐 대비하고 있겠죠, 당연히. 지금 6세대에서도 지금 고객에서 오히려 더 빨리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완성됐다라는 소식은 아직 어느 쪽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산 단계까지 누가 먼저 갈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삼성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준비하고 있겠죠. 하이닉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마이크론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물론 마이크론이 추정이지만. 어저께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HBM은 아니지만 지포스 네. 이제 GTX 50 모델을 갖고 나왔잖아요. 네. 젠슨왕 네. 회장이 하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GDDR7까지는 언급을 하는 게 당연한데 마이크론 제품이라고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만약에 GDDR7의 마이크론에서도 일단 엔비디아의 GPU하고 호환성이 완벽하게 지금 검증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능 퍼포먼스도 인정이 된 거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 HBM이라는 게 GDDR을 쌓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스태킹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세대에서 마이크론이 물량은 적지만 그렇게 되면은 차세대 HBM에서도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이 조금 더 반보 앞서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퀄리티가 늦어지는 게 GDDR7의 자체적인 칩 설계 결함이라면 마이크론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미 검증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하이닉스 외의 물량 플러스 알파 부분을 삼성보다는 마이크론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이닉스뿐 아니고 마이크론에도 이제 뒤처지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 좀 더 해보면 이제 주가는 삼성전자 5만 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달라요. 이건 목표 주가를 사실은 지난해는 조금 너무 과도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조금 증권사들이 좀 낮췄어요, 목표가를. 근데 다시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 주가가 뭐 거의 20만 원 수준인데 목표 주가를 31만 원 나온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와, 지금보다 50%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 지금뿐 16단 뭐 지금 나오는 HBM3 이뿐 아니고 이 차세대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상당히 뭐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목표 주가라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비례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올 연말까지 연간 영업이익 실적도 작년 못지않게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만 놓고 보면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겠지만 상반기까지가 이제 업 사이클이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점이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목표 주가가 오히려 상향되고 있다는 얘기는 HBM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 HBM 시장의 하이닉스의 독주는 올 연말까지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K하이닉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6세대까지도 장악한다고 하면 주가는 정말 폭발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기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우리 K 반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일 이벤트가 뭐냐면 1월 20날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섹터도 다 긴장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과연 이 새 행정부에 대한 어떤 영향 종합적으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칩스법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반도체 쪽에서 가장 관건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 연말까지 상무부랑 다 최종 조약을 다 체결하긴 했어요. 네. 국내 기업, 미국 기업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이미 체결한 것들을 뭐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 칩스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많이 했잖아요. 서방 국가들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장치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법을 다시 없앨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국 기업한테 유리하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미국이 그럼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트럼프나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보조금 때문에도 있지만 어떻게 미국의 압력 조금 우리가 좀 맞춰준다는 입장, 동조해준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지금 싱가포르에다가 패키지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미국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자 미국 공장조차도 외면하는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이 맞느냐? 라는 다시 그런 질문을 저는 다시 돌아보고 싶고요. 딜레마네요. 그것도. 저는 사실은 원래부터 똑같습니다. 보조금 받지 말고 미국 공장 안 짓는 게 맞다. 거기에 져가지고 그 공장 놀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장 돌아간다 한들 인건비가 한국보다 30-40% 높을 텐데 유지비가 그걸 하고 나서도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과거에 왜 SK 하이닉스가 유진에 갖고 있던 공장을 다 처분하고 그냥 다 돌아왔느냐. 그렇죠. 돈이 안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미국 공장에서는 TSMC는 달라요. 거기에는 팹리스 고객들이 미국에 다 가득히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지만 메모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공장 져서 도로 걸 중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관세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맞아요. 거기다 또 운송비도 높아지고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불리해지는데 그럴 필요가 아니까 왜 미국 기업들은 그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금 공장들 짓고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시장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이벤트라든가 뭐 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반도체 시장 계속 와치를 하면서 좋은 말씀 앞으로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 모시고 삼성전자 실적부터 반도체 시장 동향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